음, 안녕하세요. 6월입니다. 네, 오랜만에 입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불합격 자소서와 합격 자소서 비교하기입니다. 저는 20학년도에 수시에 실패하고 21학년도 입시에 다시 수시에 지원한 케이스인데요. 네,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2023학년도 입시가 수시가 급변하기 전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2024학년도부터는 자소서가 전면 폐지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강경 수시파로서 저는 생기부보다는 자소서가 학생이 직접 쓸 수 있고 직접 자기를 어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자소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수시 학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최대한 제 꿀팁들을 다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현역 때 제가 실패했던 자소서와 반수 때 외대를 붙일 수 있었던 그 성공한 자소서를 오늘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자 했던 저는 영상 동아리를 만들어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중 영화 촬영은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입니다. 단편 영화 컬러리스는 정록생명으로 인해 미대 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의 갈등과 성장을 담은 작품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영화인 만큼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분석했고 실제로 색약을 극복하고 입시에 성공한 학생과의 인터뷰를 대본에 반영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는 부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주인공이 생명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진출 분야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결국 캐릭터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된다는 결말에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편집을 거쳐 완성된 영화를 교내 상영회 및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려 한 노력 덕분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은 소수자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의견을 듣고 최적의 대안을 내세우는 리더의 자세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문제점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문장의 임팩트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자 했던 이 서술어가 너무 길고요. 이 문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영상 동아리를 만들었고 왜 영상 동아리 부장을 활동했는지 그 목적성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논의하고 싶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토론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했는지가 뭔가 적절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화 촬영은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입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이 동아리에서 딱히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았어도 제가 의미 있다고 느꼈을 수는 있잖아요. 뭔가 성과와 무관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적 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영화인 만큼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여기 보시면 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생명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닌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진출 분야를 탐색하도록 했고 결국에는 캐릭터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된다는 결말에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뭔가 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영화? 주인공이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데 문제는 그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저는 학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 자소서에는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디어과에서는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미컴과에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영화를 만들면 안 되냐? 이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찍든 뉴스를 만들든 뭐 광고를 찍든 상관없는데 활동을 할 때 학생이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고 생각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은 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하는 매체들이 있는데 난 그러한 미디어의 왜곡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영화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미디어과에 진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디어과가 제 목적이고 영화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제 자소서에서는 주객전도 돼버린 거죠.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만큼 배웠어.
미디어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미디어과에 적합한 학생이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영화 자체에 매몰이 돼가지고 나 진짜 좋은 영화를 만들었어. 이게 왜 좋은 영화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영화 내용을 막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학과에 적합한 학생인지, 그 학과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학과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학생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소서에서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려면 최소한 뭐 미디어에서는 왜곡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거라도 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본인의 꿈을 이뤄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전공적 합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한 자소서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이 끝났을 때 내가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어야 내 목적이 실현되는 건가, 그럼 목적과 방향성을 미리 설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 학과 인재가 무엇인지, 이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하고 내가 이 학과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설득을 하려면 어떤 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먼저 고민하시고 그 포인트를 이 활동을 통해서 얻었다. 내가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과 깨달음을 얻었고 뭐 이 학과에 적합한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순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자소서가 나오기 좋습니다. 네, 제가 전공적 합성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과 부분인데요. 결과 부분에서는 성과가 부족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체적인 성과로 보이진 않아요. 공감을 얻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학생이 목적을 실현했는지도 알기 어렵고 이게 엄청난 성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또 결론의 끝에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최적의 대안을 내세우는 리더의 자세를 경험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2번이 완전 망가집니다. 이 리더의 자세라는 게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이 결론 부분, 특히나 결론의 맨 마지막 끝부분은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면서 진로와도 연결되면 좋은 부분인데 저는 이 중요한 자리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리더의 자세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미디어과랑도 연관성이 없죠. 그래 사실 되게 할 말이 없어서 애매하게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선언문을 수어로 낭독하는 독립선언 퍼포먼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시위를 진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이미 자막이 있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중 3분의 1이 문맹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비장애인들에게 수어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사에서 봤던 시민단체를 방문해 독립선언문에 해당하는 수어를 배웠습니다. 장애인 관련 미디어 사업을 하던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 드라마, 영화에서 농인들을 소모적으로 사용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 이전,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과거와 현대의 교복을 입은 두 소녀를 통해 선조들의 독립정신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현대까지 이어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두 소녀가 흙을 뿌리고 촛농을 떨어뜨리는 모습에서는 태극기의 사괴인 하늘, 땅, 물, 불을 묘사했고 태극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제작된 영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수어의 필요성을 알렸고 청각장애인들에게 독립선언문 내용을 알렸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은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해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며 그들을 본받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관심만큼 소수자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도 문제가 꽤 많은데요. 먼저 계기가 너무 깁니다. 이 영상 제작을 결심하기 전에 몇 단계를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 없는 걸 문제 삼아 진행했던 뉴스를 받고 근데 이미 자막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청각장애인들의 등의 문명이 많다는 알게 돼서 이제 비장애인들에게 수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 제작을 결심했다. 이게 다 계기예요. 너무 길죠. 너무 본론이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있고 사실 자소서에서 2갈씩은 기본이잖아요. 도입 부분이 너무 길어서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와 비슷한 위에 영화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영상 내용을 그대로 적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영상 내용을 제가 적은 거예요. 활동의 목적성이나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배운 점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제가 한 일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소수자를 대변하는 미디어를 제작하고 싶었던 저는 영상 창작 동아리 영창을 만들었습니다. 수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독립선언 퍼포먼스 영상은 저의 목적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사건 당시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인들이 잠재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어 통역 부재는 소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방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어 통역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미디어 소외계층 지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문제 삼아 시위를 진행한 라는 시민단체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6년에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되어 수어와 국어를 동등한 언어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방송과 언론에서는 여전히 수어 통역의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적 보장보다 방송의 실질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비장애인들에게 수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어 통역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어 통역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익 광고를 기획했습니다. 수어를 독립적인 언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어와의 독립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수어를 배웠고 독립선언문 전문을 수어로 낭독하는 독립선언 퍼포먼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험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외계층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탐사 프로그램 PD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자소서를 어떻게 고쳤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두 활동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독립선언 퍼포먼스 영상이라는 공익 광고가 있고 컬러리스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2019년인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인 해였어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선언문을 수어로 낭독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제로 시민단체에 방문을 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영상에 대한 조언도 듣고 수화도 직접 배웠어요. 좀 더 할 말이 많고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앞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독립선언 퍼포먼스 영상 아니면 단편영화 컬러리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영상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게 좀 오글거릴 수는 있지만 좀 더 기억에도 잘 남고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하실 때 아니면 뭐 기획서나 보고서를 자소서에 적으실 때 이름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계기, 과정, 결과 3단 구조 형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과입니다. 이전 자소서에선 계기가 너무 길었잖아요. 근데 불필요하게 길었던 계기를 짧게 줄이고 저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시면 2019년 강원도 산불 사건 당시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인들이 잠재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건만 가볍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어 통역의 부재는 소수자의 알 권리 그리고 방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라는 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수어 통역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미디어 소외계층 지원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기 부분에서 저의 생각과 문제의식, 목적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방문한 것부터가 과정인데요. 이전에 계기로 나왔던 부분을 좀 더 여기선 과정으로 풀어냈고요. 또 다시 저의 배우고 느낀 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에서의 수어 통역의 정확한 실상을 깨달았고 비장애인들에게 수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어 통역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과 목적으로 또다시 연결됩니다. 그 다음 결과 부분은 이제 정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덜 중요한 구체적으로 한 일을 적었습니다. 실제로 공익 광고를 제작했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뭔가 강력한 깨달음인 제 진로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소수자를 대변하는 미디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그런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깨달았고, 이를 통해서 탐사보도 PD, 탐사 프로그램 PD라는 저만의 진로를 찾게 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공익광고를 기획했다, 수어의 독립을 주제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화 제작 경험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외계층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탐사 프로그램 PD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자를 대변하는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일 위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수자를 대변하는 미디어를 제작하고 싶다. 이게 결과적으로 탐사 프로그램 PD라는 저의 진로로 이어진 거죠. 장애인 미디어 축제에 참가한 저는 특수환경을 통해 저시력자의 시선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체험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생명의 시선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장애인들이 직접 시각장애인의 시선을 경험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동아리 부원들과 단편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단편영화 컬러리스는 정록생명으로 인해 미술대학 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의 갈등과 성장을 담은 작품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영화인 만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실제로 색악을 극복하고 미술 입시에 성공한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이후 편집 기술을 이용해 적색과 녹색으로만 보이는 화면을 구성하여 정록생명인 사람의 시선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상영회를 통해 공개하였고 청소년 사회인식 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리 발표회에서 상금을 받고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실제 색악이신 분의 공감하는 댓글을 받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영상을 제작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방송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편영화 부분도 볼 건데요. 이 부분도 계기, 과정,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계기, 단편영화부터 여기까지가 과정, 다음에 끝까지가 이제 결과입니다. 계기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시선을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계기고요. 영화 장면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시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과정이고요. 결과는 이제 성과와 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목적인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영화를 만들었고 편집 기술을 이용해 적색과 녹색으로만 보이는 화면을 구성하여 정록생명인 사람의 시선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실제 영화를 통해서 저의 목적을 실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상영회라든지 동아리 발표회 아니면 온라인 채널에서의 댓글 등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의 끝 부분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해 영상을 제작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방송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제가 아까 결론 끝부분에서는 전공적 합성이나 진로가 나오면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방송에 대한 저의 진로를 좀 더 뚜렷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이전 자소서는 저의 목적과 수단이 뭔가 주객전도가 됐던 거에 비해 바뀐 자소서에서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미디어 소외현상 해결 이런 것들이 저의 목적이고 영상 동아리나 거기서 만든 영상은 이제 수단임이 좀 더 드러나고 있죠. 목적, 저만의 생각과 깨달음, 구체적인 성과, 진로, 전공적 합성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3단 구조 안에서 어떻게 나의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적냐. 저도 결국은 그 자소서의 기본을 하기 위해서 현역 때 2달, 반수할 때 2달, 4달을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발전했다 뿐이지 저도 완전한 자소서는 아닙니다. 현역분들 중에서 분명 저보다 정말 잘 쓰시고 센스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자소서 정말 열심히 고치셔서 후회 없는 그런 자소서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